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사님 시간을 절묘하게 목요일 날 배치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FOMC가 주로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보기 때문에요. 결과들을 늘 긴장하면서. 오늘 키워드 첫 번째는 간밤 FOMC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11월에도 거인이 온다. 참 큰 인물 거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11월에도 7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 간밤에 연준 정책과 나온 얘기들 총평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현지 시간으로 2시 반부터 시작된 파월 의장의 연설 중에서 혹시 안 주무신 건 아니죠 그때? 잤습니다. 네.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적 수준의 하단에 도달했다라는 말이 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 2.5%의 기준금리를 뭐 제약적 수준 네, 이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립금리라고 이제 연준이 지금 계속 얘기해 왔는데 2.5%에서 이제 3.25%로 옮겨놨으니까 파월 의장의 말인즉슨 우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이제 왔는데 경기를 조금 긴축시키고 물가를 잡는 그런 제약적 수준에 도달했는데 문제는 그 하단이라는 거죠. 이제 하단에 도달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로 열려 있다 이 말이네요.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 탄탄하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야 긴축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 전망치를 많이 안 올렸어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어렵다고 하는 발언이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지난 밤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실업률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세게 나올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요. 점도표도 긴장했고요. 거기다가 뭐 경기 성장률 전망까지 낮추면서 뭐 삼중고 충격을 받았는데 점도표 해석을 좀 해야 되죠? 네, 저는 점도표에서는 어쨌든 뭐 올해 점도표까지는 뭐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내년 점도표는 너무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내년 점도표까지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점도표까지는 어쨌든 몇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에 75bp 인상이 좀 유력하고요. 그리고 12월에도 50bp.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래 생각했던 뭐 25, 25라든지 50, 25라든지 11월, 12월의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그러한 125bp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연말 기준금리가 결국 당초에 3.75나 뭐 아주 매파적으로 보시던 분이 4.0 이렇게 봤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연말 기준금리가 4.50%에 도달한다는 것이 점도표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좀 충격을 받았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신뢰할 만하고 내년은 좀 어렵다는 건 이게 뭐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점을 어디다 찍는 내년에는 이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심정이 가봐야 한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 19분의 의원들이 조금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명 중에서 6명이 내년도 최종 금리를 5%까지 받고요. 또 나머지 19명 중에 6명이 그 5%보다는 조금 낮은 4.5%, 4.75%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인상을 주장한 의원들과 2번 인상을 주장한 의원들이 뭐 5대 5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최종 금리가 결국엔 올해 연말 4.5에서 최대 5.0, 좀 보수적으로 보면 4.75. 그러니까 4.75에서 5.0이 내년 상반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올 연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기존에 한 3.5에서 4.55까지 레벨이 올라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시장이 그러면 이제 또 11월에 75bp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반영을 한 것인가,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두 번째 주제 보이십시오. 이어서 시장 전망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영향들이 이제 올 FOMC 이후에 증시 방향 또 환율이 어디로 갈까인데요. 환율 얘기하면 달러원 환율이 결국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위가 열려 있었는데 다만 시장의 컨센은 뭐 1,400 이후로 뭐 위로 또 많이 가기보다는 1,400 언저리가 단기 고점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말씀을 나눈 예상보다 높은 연말 기준금리와 네, 그다음에 내년도의 최종금리의 레벨이 올라갔다. 당초 예상보다 적어도 한 50bp 이상 올라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달러의 강세 폭은 적어도 한 3 내지 한 4%. 지난밤에 달러 인덱스가 DXY 기준으로 111을 찍었는데 네, 한 4% 정도, 최대 한 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그러한 점도표 경제적. 그럼 110대 후반, 예. 120대 밑에까지는 바짝 붙을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원 달러도 1,450원 위로 예.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들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75bp만 올렸다고 하면 그건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보다 센 발언들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세요? 우리 시장도 지수가 이제 전저점을 향해서 가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알려주세요. 네, 결국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후폭풍은 결과는 영향은 결국 경기 침체죠. 그래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1.7에서 지금 0.2% 성장으로 이제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내년도 성장 전망도 아마도 지금 1.2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음 분기에는 또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측치가요. 예상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보면 금리 인상의 폭이 좀 가파라짐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빨리 또 강하게 일찍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어쨌든 주가가 좀 쉽게 추세를 잡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자체는 사실 여기서 급등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지요. 네. 좀 밀리거나 하단을 저지해주거나 그러면서 이제 좀 갇힌 장세 정도만 가지면 좋은데 사실 그런 장에서 일부 정책 테마나 소위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종목들이 간 거 아닙니까? 이들 종목은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장이 확 밀리면 같이 밀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했을 때의 환율 효과라든지 3분기 실적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도주나 시장의 핵심 섹터로 볼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네, 시장 에너지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도주까지 형성되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종목별 순환매 정도는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좀 많아지는 그렇죠. 그러한 약세장을 예상한다면 태조 이방원 전체가 테마주로서 어쨌든 굵직한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그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몇몇 종목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종목별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조금 태조 이방원 종목들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진 않더라고요. 향후 2, 3년간의 그렇죠. 예, 기대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성장을 미리 이제 앞당겨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종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좀 고밸류에이션 종목은 조금 PR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쳐내시고요. 네. 조금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중에서 PR이 낮고 부채 비율이 아주 낮은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별 접근이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알죠. 태조 이방원이 부각되면서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편하게 계속해서 그것만 시장의 수익을 순전하게 주지 않는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 좀 압축되고 변형되고 그 중에 이제 좀 조금 둔화된 건 들어가. 요즘 그래서 핵심으로 줄인 게 이방카입니다. 이방카. 2차 전지, 방산, 카, 자동차 노서 뭐 이런 쪽으로 좀 또 줄이기도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확인할게요. 뭐 이야기가 다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은 긴축, 그다음에 뭐 고환율, 그다음에 이제 경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외인 것은 그동안은 연준이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 아니다, 착륙 가능하다, 고용 좋다 그런데 이번에 발언 자체는 뭐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가지고요. 성장률 전망도 낮췄습니다. 미국, 우리 성장률 체크해 주세요. 네, 앞으로 금리 동결로 가는 과정인데 분명한 것은 9개월 이내에 금리 동결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네. 금리 동결까지는 1년도 채 안 남았다라는 것을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랑 동의어거든요. 경기 침체가 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최근 9월 20일자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 보니까 네. 올해 3분기 GDP를 0.3%로 이제 낮췄고요. 그리고 연준이 올해 경제 전망 전체를 0.2%로 어제 제시했습니다만 어쨌든 제로 성장에 가까운 성장에 내년도에는 뭐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높게 제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제로 내지 소폭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저께인가 ADB 아시아개발은행도 뭐 전망치를 내놨습니다만은 IMF나 월드뱅크, 세계은행 뭐 거의 다 뭐 지금 2.3%를 찍고 있는데요. 네. 전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무역 수지라든지 뭐 투자의 둔화라든지 소비 둔화를 감안하면 2.0% 성장률 달성이 조금 버거울 정도로 어쨌든 지금 전망보다도 더 낮은 2%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 사이클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좀 더 안 좋은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행스럽다는 것은 뭐 시장은 그걸 알고 이제 먼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 삼성전자 안 좋죠. 이익 뚝뚝 떨어지는데요. 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고요. 마무리로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어쨌든 3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나마 제한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어딜까요? 네, 좋아지는 종목은 역시 수출주 중에서 좀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개별 종목 성격이죠. 환율 효과. 네, 환율 효과도 있고 어쨌든 꾸준하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수출주 그리고 조금 수주가 늘어나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방산주,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FMC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대응 전략 세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